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68살 재벌 회장. 한도윤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지갑 속 빛바랜 사진, 그 안의 여인은 38년을 잊지 못한 단 한 사람이었거든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그 한마디에 시간은 38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찬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한도윤은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검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끝난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승인받았지만 기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8살, 한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그룹의 회장.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차 안은 늘 조용했고 집에 돌아가도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 멈춘 건 강남역 근처 편의점 앞이었어요. 도윤은 무심히 창밖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이 벌컥 열리더니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거든요. 1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털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는데 한 손에 삼각김밥 2개를 꼭 쥐고 있었어요. 와, 거기서 도둑이야.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뒤쫓아 나왔습니다. 덩치 큰 중년 남성이었어요. 소녀는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짧은 다리로는 역부족이었죠. 주인이 소녀의 팔을 와락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아파요. 소녀가 발버둥쳤어요. 삼각김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인은 놓아주지 않았죠. 경찰 불러.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경호원 박 실장이 백미러로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출발할까요? 신호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작은 주먹이 차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소녀가 편의점 주인의 소나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도윤의 차 앞까지 달려온 거였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제발요. 소녀의 눈이 유리창 너머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볼은 추위에 벌겋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회장님, 무시하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손은 이미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찬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 편의점 주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검은 정장에 캐시미어 코트,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얼마입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이 아이가 가져간 것 얼마짜리입니까? 삼각김밥 2개요. 2,400원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윤은 말없이 지갑을 꺼냈어요. 안쪽 칸에서 지폐를 뽑으려는 순간 지갑이 기울어지면서 안쪽에 끼워둔 사진 한 장이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소녀가 재빨리 몸을 숙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맨손이었던 작은 손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아저씨, 이거 떨어. 소녀의 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10,000원짜리를 꺼내려던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뭐라고? 이 사람 우리 엄마예요.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 목걸이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소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인의 목에 걸린 은빛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은으로 감싼 작은 목걸이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윤이 직접 만들어준 그 목걸이.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간신히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박지수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람도,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모든 게 멀어졌어요. 지수. 그 이름이 30년 만에 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도윤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1988년 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21살 한도윤은 건축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굴지의 건설그룹 한성건설 회장이었고 도윤은 누가 봐도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늘이 싫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부러 집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학생처럼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설계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도면 위에 떨어졌습니다. 살짝 젖은 꽃잎이 도면에 붙어버린 거였죠. 도윤이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려는데 옆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꽃잎이 그 도면이 마음에 드나 봐요. 고개를 들었어요. 햇살을 등지고 선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살짝 흩날렸고 손에는 두꺼운 전공서적을 안고 있었어요. 눈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웃을 때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패이는 게 보였죠. 네. 도면에 꽃잎 자국 남으면 교수님이 감점 안 하세요? 그 말에 도윤이 도면을 내려다봤더니 정말 분홍빛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 이거.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여학생이 안고 있던 서류 뭉치가 와르르 흩어졌어요. 둘은 동시에 몸을 숙여 종이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학생이 종이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봄바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 경영학과 2학년 박지수예요. 건축학과 한도윤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운명이라 하기엔 소박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은 그날부터 벚꽃보다 빠르게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도서관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밑줄이 그어진 교과서와 작은 보온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커피숍에서 사온 음료 같은 건 없었어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가 살짝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엔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지수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속초 재래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셨는데 학비까지 보내기엔 형편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주말엔 과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도윤이 물었을 때 지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말했어요.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시거든요. 30년째. 그 손을 보면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부모님의 고생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캠퍼스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서 둘은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곤 했어요. 도윤은 지수에게 건축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내가 집을 설계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햇살이 들어오는 집을 짓고 싶어. 커튼 안 쳐도 따뜻한 집.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 집에 부엌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엄마가 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둘은 존재하지도 않는 집의 설계도를 냅킨 위에 그리며 웃었습니다. 방은 몇 개로 할지, 마당에는 뭘 심을지, 거실 창문은 남향이어야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꿈이었지만 둘 다 진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도윤은 지수와 함께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지수가 작게 말했어요. 도윤아, 나 사실 무서워. 뭐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나한테 이런 행복이 와도 되는 건가 싶어서. 도윤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바람에 차가워진 손이었어요. 당연히 돼.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도윤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겨울,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학교 앞 작은 공방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기숙사 친구에게 빌린 도구로 은을 녹이고 두드려서 조개 껍데기를 감싼 작은 펜던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속초 바다에서 어릴 때 주웠다며 필통에 넣고 다니던 조개 껍데기였어요. 언젠가 도윤이 그걸 보고 물었더니 지수가 수줍게 말했었죠. 엄마랑 바다에서 주운 거야. 보물이야, 나한테는. 그 보물을 은빛 펜던트로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학교 앞 작은 호프집에서 만났습니다. 지수는 목도리를 직접 짜서 가져왔어요. 투박한 솜씨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못 만들었지? 아니,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도윤이 목도리를 두르고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나도 만든 거야. 솜씨는 보장 못해. 지수가 상자를 열었을 때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개 껍데기 펜던트가 불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거, 내 조개? 응, 내 보물을 내가 좀 꾸며봤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던 거죠. 지수야. 도윤이 진지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 너 좋아해.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도윤의 아버지 한태수 회장이 아들을 본사로 불렀어요. 62살의 한태수 회장은 한성건설을 맨손으로 일으킨 입지전적 인물이었지만 그만큼 냉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책상 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부와 수줍게 고개를 숙인 젊은 여성이었어요. 도윤아, 인사해라. 성진그룹 이 회장님 따님이시다. 도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한태수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잘랐어요. 성진그룹과 한성건설이 손을 잡으면 이 나라에서 못할 일이 없다. 이건 두 가문의 미래야. 도윤은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지수를 만나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선을 봤어. 정략 결혼 같은 거야. 하지만 나는 절대 안 해. 걱정하지 마.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아, 난 괜찮아. 내가 힘들까봐 그게 더 걱정이야. 도윤은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달 뒤 도윤이 기숙사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속초 분식집 사진,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관련 서류였어요. 봉투 위에 아버지의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 그 집은 내일 문을 닫는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지수 어머니의 분식집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계열사 명의로요. 아버지가 그 건물을 통째로 사버린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30년을 장사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며 딸 학비를 대셨던 그 자리. 아버지는 그걸 볼모로 잡은 거였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풀려 있었고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발 그 가게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어머니가 30년간 지켜온 것을 자기 때문에 잃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한태수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죠. 현명한 선택이다.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지수를 만난 건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학교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는 도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를 느낀 듯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 물잔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 유학을 가게 됐어. 미국으로. 갑자기. 왜? 아버지 뜻이야. 회사를 이을 준비를 해야 한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유학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순의 가게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지수는 스스로 물러나려 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크게 상처받을 테니까요. 도윤은 차라리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모르겠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지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하고. 지수의 그 미소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울어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웃으니까 더 아팠어요. 이거 돌려줄게. 지수가 목에서 펜던트를 풀려 하자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 그건 내 거야. 버리지 마. 도윤아. 기다리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기다리게 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지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서 둘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지수의 글씨로 우리의 봄이라고 적혀 있었죠. 도윤은 그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갑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그 사진만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도윤이 떠난 뒤 지수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학금 유지를 위해 성적을 놓칠 수 없었고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지수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어요. 속이 메스꺼리고 아침마다 어지러웠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23살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나이였죠. 도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물어봐도 유학 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혼자 고민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거울 앞에 섰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지수가 중학생이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주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내가 웃고 있으면 엄마도 웃을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름은 은주가 아니라 지수 어머니의 이름은 박수님 여사였어요. 수님 여사는 평생 분식집을 하시며 딸 하나를 키우셨고 지수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과로로 쓰러지신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수는 배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 지수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장학금도 꿈도 서울 생활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속초 분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 비워둔 가게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냄비에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무와 다시마를 넣고 센 불에 끓이다가 약한 불로 줄여 은근하게 우려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줌마 몸이 무거운데 쉬지 그래.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아이가 밥 먹으려면 엄마가 일해야죠. 그렇게 지수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속초의 작은 병원에서 곁에 가족 하나 없이 진통이 시작됐을 때 무서웠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건강한 딸아이입니다. 축하해요.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연아, 최서연, 맑고 환하게 살아라 라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어요. 아이의 성은 지수의 외가 성을 따랐습니다. 서연이가 세상에 온 날 속초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마치 축하 노래 같았습니다. 한편 도윤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진그룹 딸과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어요. 서울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죠.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이수연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도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지갑 속에는 여전히 지수와의 사진이 있었고 밤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을 때마다 도윤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지수에게도 미안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수연 씨가 말했어요. 당신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선택한 결혼인걸요. 다만 가끔은 나도 좀 봐주세요. 수연 씨의 그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도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 뒤로 도윤은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면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회사는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고 도윤이 회장이 된 건 40살 때였어요. 한성건설은
대한민국 5대 건설사 안에 드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어요. 45살 되던 해 수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던 고통이 있었던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도윤은 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서. 그 뒤로 20년 넘게 도윤은 혼자였어요. 재혼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68살이 된 지금 그에게는 거대한 회사와 텅 빈 집만 남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에도 혼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가끔 지갑을 열어 빛바랜 사진을 꺼내봤어요.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20살의 지수.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강남 편의점 앞 도윤은 소녀 서연의 말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저씨,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도윤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에 쥔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분명 지수였습니다. 20살의 지수가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 정말 너희 엄마가 맞니? 네. 엄마 방에도 똑같은 사진 있어요. 남자분은 잘려있지만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도 같은 사진을 갖고 있다니. 30년 동안. 너희 엄마 지금 어디 계시니? 서울이요. 동대문 재래시장에서 분식집 하세요. 지수 분식이요.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밝게 대답했어요. 근데 아저씨는 우리 엄마 어떻게 아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11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대신 10,000원짜리 2장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삼각김밥 값이고 나머지는 내 거야. 다음부터는 훔치면 안 돼. 알겠지?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엄마가 밥을 못 드셔서 삼각김밥이라도 갖다 드리려고.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밥을 못 드셔서. 지수가 밥을 굶고 있다니. 서연아. 네. 삼각김밥 말고 따뜻한 거 먹고 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라도 사가렴. 돈은 충분하니까.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꾸벅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소녀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경호원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에 타시죠. 추우십니다. 박 실장, 동대문 재래시장이 어디지? 네. 지수분식이라는 가게를 찾아야 해. 지금 당장. 박 실장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회장을 모시며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차가 강남에서 동대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서 두 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이 하얗게 될 만큼 꽉 쥐고 있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던 사람. 아니,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동대문 재래시장에 도착했을 때 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시장은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았지만 골목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함께. 아니, 혼자 갈게. 도윤은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사람이 작은 분식집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좁은 가게 안이 보였어요. 테이블 4개, 낡은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 그리고 주방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 허리가 약간 굽었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 어깨에 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30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자를 든 채 습관적으로 인사하려던 그 입이 멈췄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쨍 하는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5살의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지수야. 도윤이 그 이름을 부르자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가. 지수야, 나 할 말이. 나가라고 했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이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어떤 말도 30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30년이 지워지는 거야? 지수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주방에서 나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손이 거칠었습니다. 30년간 뜨거운 국물과 칼질로 다져진 손이었어요. 도윤이 기억하는 부드럽던 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여기서 혼자 애를 키웠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밤 11시에 가게 문 닫고 서연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을 때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어. 병원비가 필요했으니까. 지수야, 너는 그동안 뭘 했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한성건설 회장 한도윤. 화려하게 잘 살았잖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혼자 서연을 키우며 30년을 버텨온 동안 자신은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비록 행복하지 않았다 해도 배고프지는 않았으니까요. 나가줘. 제발. 지수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 도윤은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가게 밖은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8살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재래시장 골목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금요일 도윤은 다시 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지수분식이 보이는 곳에 서서 가게 안을 바라봤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어요. 지수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모습, 설거지하는 뒷모습, 가게 문 닫고 불 끄는 모습까지. 그 다음 금요일에도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금요일에도. 3번째 금요일 도윤은 가게 문 앞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고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받아줘. 다음 날 도윤의 회사로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반송된 거였어요. 도윤은 봉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돈으로 될 일이 아니지. 네 번째 금요일, 도윤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이른 아침에 동대문 시장으로 가서 지수분식 앞 골목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낙엽을 치우고 쓰레기를 주웠어요. 캐시미어 코트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가게 문이 열리고 지수가 나왔을 때 깨끗해진 골목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윤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요일, 도윤은 시장 안에 있는 철물점에서 페인트를 샀어요. 새벽에 가게 간판을 새로 칠했습니다. 지수분식 네 글자가 선명하게 살아났어요. 도윤의 손에는 페인트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금요일, 아저씨 또 오셨네요. 시장 골목에서 서연을 만났어요. 학교 마치고 엄마 가게로 가는 길이었죠. 서연아, 엄마가 아저씨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시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온다고. 간판도 칠하고 골목도 쓸고. 서연이 잠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11살짜리의 눈이 놀라울 만큼 깊었습니다. 근데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눈물이 많아졌는데 슬픈 눈물 같지는 않아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연아, 아저씨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거예요? 응. 아주 오래전에 아주 큰 잘못을 했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럼 같이 가요.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11살 소녀에게 이끌려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지수분식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서연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리고 손님도 모셔왔어.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번엔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데리고 왔으니까요. 떡볶이 하나 줄 수 있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자를 집어들었어요. 앉아. 그 한마디가 30년 만에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주 금요일마다 지수분식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떡볶이 한 그릇만 먹고 갔어요. 지수는 말을 걸지 않았고 도윤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만이 둘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저씨, 엄마가 오늘 어묵탕 맛있게 끓였대요. 서연아, 아저씨한테 국물 좀 더 떠줘. 지수가 서연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게 도윤에게는 작은 희망이었어요. 세 번째 금요일, 도윤이 가게 의자가 삐걱거리는 걸 보고 공구를 가져와 고쳤습니다. 지수는 못 본 척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서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네 번째 금요일, 비가 왔습니다. 가게 천막에 구멍이 나서 빗물이 새고 있었어요. 도윤이 우산도 없이 천막 위에 올라가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 내려온 도윤에게 지수가 처음으로 직접 말을 건넸어요. 수건. 지수가 마른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수건이 따뜻했어요. 고마워. 감기 걸리면 안 돼. 이 나이에 감기 걸리면 오래가. 지수의 잔소리가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금요일, 서연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수학 경시대회 3등이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나 상 탔어. 서연이 상장을 흔들며 뛰어들어왔을 때 지수와 도윤이 동시에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 대단하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잠든 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유학 간다고 거짓말했어?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너 아버지가 우리 엄마 가게 건물을 샀다는 거. 너 아버지가 널 협박한 거잖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언제 알았어? 10년 전쯤. 건물주가 바뀌면서 서류를 확인했는데 한성건설 계열사 명의로 되어 있더라. 미안해. 미안한 건 알아. 근데 도윤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올 수 있었잖아.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찾아올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찾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지수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나타나면 더 힘들어질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수의 눈에 비칠 원망이 두려웠던 거였어요. 비겁했어. 30년 동안 계속. 도윤이 고백하자 지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행주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도 비겁했어. 무슨 뜻이야? 서연이한테 아빠가 누군지 말 못했어.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거짓말했어. 너한테 연락하려면 할 수 있었을 거야. 한성건설 회장이면 찾기 어렵지도 않잖아. 근데 안 했어. 자존심 때문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둘 다 바보였네.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수의 손 가까이. 지수는 피하지 않았어요. 도윤의 손가락이 지수의 거친 손등에 닿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그 한마디가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동대문 재래시장 골목에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수분식 앞에 놓인 화분에서 노란 수선화가 피어났어요. 도윤이 지난주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아저씨, 오늘은 뭐 해줄까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밝게 물었어요. 어느새 도윤을 자연스럽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특제 떡볶이 해달라고 해줄래? 특제요? 뭐가 특제예요? 엄마만 알아. 엄마한테 물어봐. 서연이 주방으로 달려가 물었어요. 엄마, 아저씨가 특제 떡볶이 달래. 지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특제는 무슨? 다 똑같은 떡볶이야. 하지만 지수는 뭔가를 더 넣었어요. 치즈를 올리고 삶은 달걀을 얹었습니다. 그걸 도윤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얼굴이 말랐어. 도윤은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3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지수가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며 하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서연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저씨가 사실은 엄마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어. 알아요. 네. 엄마 방에 사진 있잖아요. 벚꽃 아래서 찍은 거. 남자 쪽이 잘려 있는데 아저씨랑 닮았어요. 도윤은 놀랐어요. 이 아이가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다니. 서연아, 아저씨가 엄마한테 아주 큰 잘못을 했어. 30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갚고 싶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너도.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빠는 아니야. 하지만 아빠처럼 되고 싶어. 서연이가 허락해준다면.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저씨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뭐라고 부르고 싶은데?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8살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이 작은 소녀에게서 그 이름을 선물 받은 거였어요. 한 달 뒤 도윤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지수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조개껍데기 목걸이. 이거 아직 갖고 있었어? 도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버리려고 했어. 수백 번도 더. 근데 안 되더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준 거잖아. 도윤은 지수를 꼭 안았어요.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지수의 어깨가 떨렸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해. 듣기 싫어. 지수가 울면서 웃었어요. 그 대신 약속해. 이번엔 안 떠나겠다고. 약속할게. 이번엔 절대.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서연이 주방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가 엄마와 도윤이 포옹하는 걸 보고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2달 뒤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대문 시장 옆 작은 한식당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어요.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이 축하해 주셨고 도윤의 회사 직원 몇 명도 왔습니다. 서연이 꽃다발을 들고 엄마를 에스코트했어요. 엄마 예뻐요. 은주이. 아니, 지수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은 지수는 아름다웠어요. 도윤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아빠.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도윤의 텅 빈 30년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셋은 도윤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고 텅 비었던 집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어요. 아침마다 지수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지수는 시장 가게를 유지하면서 도윤의 도움으로 가게를 좀 더 넓혔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지수 분식은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죠. 서연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수학 성적이 특히 좋아서 도윤이 건축 관련 책을 사다 주면 눈을 반짝이며 읽었어요. 아빠, 나도 나중에 집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수학이랑 과학 열심히 해야 해. 알겠어요. 도윤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미처 몰랐어요. 어느 봄날 오후 셋은 함께 여의도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30년 전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봄이었습니다. 도윤아, 벚꽃잎. 지수가 도윤의 어깨에 내려앉은 꽃잎을 떼어냈어요. 떼지 마.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 꽃잎이 마음에 든다고 붙은 거라고. 지수가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패이는 그 웃음.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엄마, 아빠, 이리 와보세요. 벚꽃 터널이에요. 서연이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도윤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30년을 돌아온 길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